혈당 스파이크를 없앤다라고 하면 식사하기 전에 미리 먹는 거잖아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야겠죠. 당뇨 없애는 최고의 음식 1위는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앤다라고 하면 식사하기 전에 미리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건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야채 스틱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비트든 아니면 당근이든 오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채들, 방울토마토도 괜찮고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외식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밥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미리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저는 최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전 야채 접시라고 해서 이걸 또 메뉴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식당에서 만약에 팔면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로슈가 식품 섭취,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로 슈가에 대한 제로 설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또 단 거를 먹고 싶은 마음에서 또 그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식약처에서는 제로 슈가는 괜찮습니다. 제로 설탕은 당뇨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식약처가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결국은 단맛에 대한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단맛을 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설탕만큼 해롭더라. 그래서 식약처가 입장을 바꾸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설탕을 먹냐 아니면 대체 설탕 대체 감미료라고 하죠. 제로 슈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냐 이거의 본질은 내가 단맛을 끊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맛에 대한 내 기호를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달지 않고 덜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음식들 위주로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또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스트레스에 자꾸 취약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꾸 단맛을 찾는 건데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해지고 건강해지면 단맛이 싫어져요. 어느 순간 너무 단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슈가 음식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좋지 않고 단맛을 끊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인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의 경우에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당연히 다 좋지만 정말 딱 하나만 꼽아달라 라고 하면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 하시면 단 20분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 하시면 좋겠고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계단 오르기라든지 아니면 절운동 자전거 타기, 그리고 빠르게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유산소랑 근력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오시면 제가 인바디를 재봤을 때 체지방은 줄어있고 근육은 정말 늘어나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들이 꼭 받아보면 좋을 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당활수소를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3가지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슐린 분비량 검사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사를 안 하면 몰라요. 병원 가셔서 어차피 혈액 검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량 검사해주세요, 시펩타이드 검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고요. 한 번 해서 나 E형이니까 괜찮아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췌장이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요.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슐린을 늘려서라도 혈당을 잘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늘리다가 췌장도 어느 순간 지칩니다. 힘들어 이러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검사를 끝내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 수치예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수치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것 또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결국 혈당 조절하고 당뇨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합병증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당뇨를 두려워하는 건데 이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모세혈관 검사예요. 정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현미경 검사를 해봤는데 혈관이 많이 꼬여있다. 그러면 나 망막병증이 올 수도 있구나, 신증이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을 예측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검사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또 집에서 뭘 해야 되냐?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 하셔야 돼요. 현미밥 드시는 것도 좋고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건 다 좋은 건 다 해놓고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 안 하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는 3-4시간, 저녁밥 먹고 나서 3-4시간 금식을 해서 위장을 철저하게 비운 후에 주무셔야 다음날 공복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수면 정말 중요한데 간과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11시,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잤을 때 혈당이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험들 있어요. 저는 진료를 해보면 평소보다 수면을 더 했는데 알람을 안 맞추고 자서 평소보다 더 많이 자서 정말 깊게 잔 날 공복혈당 2-30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실제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천하시고 운동은 종류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야 하는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3대 원칙을 80% 이상 지켜주셔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야만 공복혈당이 안정되고 공복혈당이 안정되면 3개월 평균값인 당화수소도 같이 안정되고 낮아집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당뇨는 누구나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많은 당뇨 유형은 무엇인가요? 1.5형 당뇨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단 숫자가 1.5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형 당뇨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당뇨를 진단받으면 대부분 2형 당뇨죠. 그리고 소아당뇨를 보통 1형 당뇨라고 하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오는 당뇨, 그리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당뇨를 1.5형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1형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정상 범위보단 부족한 유형을 1.5형 당뇨라고 하고요. 숫자로 얘기하면 시펩타이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인슐린 양을 검사하는 건데 이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0.6 미만이면 1형 당뇨, 그리고 1 이상이면 2형 당뇨, 이 사이에 있으면 1.5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치적으로는 0.6에서 1 사이일 때 우리가 1.5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정말 많이 늘고 있고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체감상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셔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되고 한 번 검사해서 내가 2형 당뇨라서 안심하실 수는 없어요.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해보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1.5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인 당뇨의 특징이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고요. 서구인에 비해서. 그리고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악화되기가 쉬워요. 췌장이 약하다 보니까 1.5형 당뇨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약물 영향인데요. 설포닐 계열의 약물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혈당을 낮추는 기전의 약물입니다. 근데 이런 약물들을 계속 먹다 보면 췌장이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과하게, 과도하게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췌장이 지쳐서 나중에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투여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 인슐린이 자꾸 맞다 보면 외부에서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나는 좀 덜 만들어도 되겠지 해서 인슐린을 좀 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슐린 맞는 분들은 정말 극히 인슐린이 적게 나와요. 검사를 해보면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를 또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고 당뇨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정말 무리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 양이 늘었다가 나중에 췌장이 지쳐서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에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이 구간을 보상작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보상작용을 하다가 췌장이 지쳐서 이렇게 해도 나는 혈당이 잘 안 잡히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도 지쳤어. 나 이제 그만할래 하면 인슐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중에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와 나이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평생 당뇨를 관리하려고 하시는데 당뇨는 졸업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룩 어헤드라는 연구가 있는데
당뇨를 단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0%, 그리고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담배 피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끊는 거 어려운데 그냥 나는 끊는 거 포기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강상의 이득을 못 얻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끊고 단 며칠 만에 다시 핀다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뇨를 평생 관리하기보다는 진짜 당뇨를 한 번만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꼭 삼으시고, 실제 졸업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당뇨는 졸업할 수 있구나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의지를 세워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진 삶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분들이 모두가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